자, 오늘은 41차 외부 자금, 외부 효과, 자, 외채, 대외 채권, 외화 카드객, 외화 가등률, 외화 자금 시장,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외환 결제 리스크, 외환 동시결제 BVP, 외환 보유액, 외환 사업 거래까지 총 10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부 자금. 기업은 투자나 운영 자금을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금기관 차입금, 사채 발행 등 기업 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외부 자금이라고 합니다. 내부 유보나 감가상각 순환금 등과 같은 내부 자금과는 달리 자금의 이용 가능 기간의 면에서 제약을 받으며 자금 조달에도 절차나 경비가 필요한 불리한 점도 있다. 반면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달의 곤란도는 다르나 내부 자금에서와 같은 자금량의 절대 금액의 한계는 없으며 또 여러 종류의 조달 가능성과 조달 조건이 있어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 수요의 상태에 따라 외부 자금을 적절히 조달해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기업들의 고정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내부 자금보다 외부 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관 검색어는 내부 자금이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외부 효과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는데,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이처럼 이제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그리고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 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고, 이로운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외부 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에 전체적인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연관 검색어는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자, 외채, 대외 채권. 국제통화기금 IMF의 외채 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 채권은 일정 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 채권 잔액을 이제 대외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외채나 대외 채권은 국제 투자 대조표에 포함된 주식, 펀드 지분 등 지분성 대외 금융 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잔여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채와 대외 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 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시장평가회, 국제산업은행 등의 경제분석가들도 특정 국가의 외채 및 대외 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화 가득액, 외화 가득률.
특정 상품의 수출해서 그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고 하고, 원자재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이제 외화가득액, 외화가득액의 수출액에 대한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고 한다. 수출 상품 생산에 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외화가득률이 높고, 수출 상품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로 나타내는데, 산업연관표를 이용을 하면 수출 상품 생산이 직접 유발한 수입뿐만 아니고 간접적으로 유발한 수입까지 모두 차감해서 외화가득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는 산업연관 분석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 개수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이 이중통화가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 변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제 외화자금 시장은 금리를 매개 변수로 해서 외환의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외화자금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외화자금 시장으로는 스왑 시장이 있는데, 이제 스왑 같은 경우에는 외환의 매매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해서 예유 통화를 담보로 필요 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 간의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콜 시장과 1년물 이내 기간물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 대차 시장 등이 외화자금 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은행 간 외화 예치 거래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자금 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 예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외화자금 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 검색어 외환시장, 외환수합거래, 통화수합이 있습니다. 41-1차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 제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